대학 한양대학교 국제학부 이종호 교수와 함께 신문에 없는 경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남북 정상회담 하루 남았습니다. 네, 오늘 북한 경제 전반적으로 북한 경제 사정이 지금 어떻습니까? 네, 아마 좀 놀라실 수 있는데요. 북한이 경제 성장률로 보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지난해 7월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은 2016년도에 북한의 실질 국내 총생산이 전년 대비해서 3.9%로 증가를 했는데 이게 17년 만에 최고로 성장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우리 한국 남한의 경제 성장률은 2.8%인데 그보다 높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GDP 내려면 교역량이라든지 소비 지출 이런 우리 네네. 같으면 이제 카드 사용량, 법인이 얼마나 뭘 생산해 냈느냐, 세금 얼마나 냈느냐 이런 걸로 분석해야 되는데 네네. 북한이 워낙 폐쇄적인 경제라 제대로 된 통계인가 싶지만 어쨌든 참고는 될 것 같고요. 네. 네네. 어쨌든 통계적으로는 많이 발전했어요. 근데 그 원인이 결국은 이제 북한도 이 자본주의 경제를 좀 받아들인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북한의 장마당, 마당할 때 장이 열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네. 시장인데 그 장마당이라는 시장 경제 체제가 도입이 된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물건을 파는 건데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이 실제로는 무기 빼고는 모든 걸 다 판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정부에서 북한 정부에서 자리세도 받고 세금도 받고 하는 그런 시장 경제 체계가 도입되면서 실제로 이제 경제가 좀 살아났다 이런 게 있는데 우리 국가정보원의 보고에 따르면은 작년 2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인데 이런 장마당이 북한에 한 439개 정도 시장화가 돼 있고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은 유럽의 이제 헝가리나 폴란드가 공산주의 국가였을 때 자유주의로 넘어오기 전에 한 40% 정도 수준 그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걸로 해서 북한의 농업과 기업의 생산성이 과거에 비해서 대략 한 20%에서 30% 증가했다고 IBK 기업은행 경제연구소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성이 늘어나고 또 생산자가 더 많이 갖고 갈 수 있는 조치를 받아들인 게 가장 큰 원인이고 두 번째로 보면은 이제 잘 아신 것처럼 이제 북한이 지금까지는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미사일 최대 한 30억 달러 쓴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3조 정도 되는군요. 네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이 3조 정도 되는 돈은 국제 시세가 톤당 한 378달러 하는 베트남산 쌀이 있는데 그거를 790만 톤을 수입할 수 있는 그런 정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물량이 이제 2016년도에 세계 군사 지출 보고서 이런 게 있는데 이제 미 국무성에서 나온 겁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해서 북한이 국방비 지출이 세계 1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가 굉장히 큰 문제인데 핵무기를 만들고 난 다음에는 사실은 이런 30억 달러를 쓸 일이 없겠죠. 아마 북한도 재래식 무기, 탱크라든가 소총이라든가 이런 걸 계속해서 중국이라든가 소련에서 사가지고 왔는데 이제 그걸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탱크 100대 있는 것보다는 핵무기 하나 있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됐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산주의 경제 해야 되잖아요. 공산주의 네네. 경제는 기본적으로 이제 소비 지출보다 국가가 분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데 우리 시장 경제에서 따지는 GDP로 계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지만 어쨌든 북한도 경제가 성장하려면 그 공산주의 방식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고 중국처럼 시장 경제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아이러니하게. 탈북자분들의 조사를 한 걸 보면은 물론 우리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집도 정부에서 다 나눠주고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집을 사고 팔고 하는 그 비율이 67% 정도 된다고 그래요. 실제로는 거의 시장 경제가 많이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경제 전망은 어떻습니까? 북한 경제. 네, 실제로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앞으로가 문제인데 지금 여러 가지 제재가 있으면서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은 북한이 우리가 1997년 8년도 겪었던 외환 위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보는 것이 북한이 지난해 중국과 무역에서 한 17억 달러의 적자를 냈는데 이게 통상적인 수준의 2배 정도 되는 거고 이런 적자를 메울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북한이 많지 않다. 외화벌이라 그러죠. 외화를 벌어들이는 그런 여러 방법들이 다 막혀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거고 북한이 이제 외화 차관이 부족한 게 계속 지속될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제 북한 교역의 9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중국에서 막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북한 경제 자체가 앞으로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 외환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유엔 안보리의 제재가 있고 미국의 독자 제재가 있는데, 네. 그런 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외환을 달러 벌어들이는 게 매우 어려워졌다. 외환은 주로 어떻게 벌어들입니까? 네, 그거 뭐 정확한 통계는 아까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별로 없는데 주로 네. 크게 세 가지 정도에서 지금까지는 외화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첫째는 그 마약 밀거래인데요. 이게 한 1,700억 원에서 2,400억 원 정도 추정이 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위조 지폐. 위조 지폐는 이제 미국 달러 50달러, 100달러를 정교하게 찍어냈는데 실제로 이것 때문에 2013년도에 미국 정부에서 새로운 100달러를 찍어냈다고 해요. 이게 이제 아시아에서 2001년부터 지금까지 북한이 만들어낸 100달러가 그 시장에 풀린 게 한 1억 불 정도 된다. 그래서 2013년도에 아예 그 돈을 만드는 판을 바꾼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제일 큰 게 무기 밀매인데, 이게 80년대부터 무기를 판매해 왔는데, 뭐 이란, 이라크 전에는 북한이 이란에다가 이란 무기의 90%를 뭐 제공했다. 근데 이 돈이 한 1.4조, 1조 4천억에서 2조 7천억 정도. 이 세 가지인데, 이게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다 막혀 있고, 유일하게 이제 수출 품목으로는 가장 큰 게 석탄인데, 이것도 중국이 협조를 해서 지금 어느 정도 그 수출량을 막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북한의 경제 살펴봤습니다. 한양대학교 국제학부의 이종호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